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CR재단 이사장 김원호입니다. 올해 나이 77이고요. 7년 전에 변리사로서 재직하다가 퇴직했습니다. 이런 제가 갑자기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혼탁해져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10일에 총선이 끝났고 민심은 여당이 아닌 야당을 선택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뭔가 확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정치와 정책에 대한 철학적 기준이 애매모호한 탓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에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많은 지점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기에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정치적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한일 관계를 토대로 한 동북아 평화에 대한 저의 생각을 유튜브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작년 3월 16, 17 양일간을 일본을 방문하셨습니다. 한국 정상으로서는 4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총리와 약 85분간 정상회담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한일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한일 관계 발전 방향에 관해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어서 이번 일본 방문이 커다란 성공이라고 대통령께서는 평가하셨지만 정작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 결과가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이 속해 있는 여당의 완패로 나타난 거죠. 술을 좋아하는 대통령의 호탕한 성격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께서는 일본 총리에게 선물을 잔뜩 건넸지만 일본 총리는 대통령께 짐 보따리만 맡겼다고 국민은 생각합니다. 특히 도쿄 긴자의 경양식점 렌가떼이에서 오므라이스 등을 먹으며 일본 총리와 대화를 나눴다는 뉴스를 접하는 순간 대다수 국민은 왠지 모르게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차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벤트가 보통의 관행과는 달리 서민적으로 보이려는 모습이 가식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해선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정상회담답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좋게 봐줄 수도 있는 장면이었지만 국민 대다수의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통령께서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 제3자 변제라는 희한한 방식의 통큰 양보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이럴진데 올해로 101주년을 맞이하는 관동 대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은 오죽하겠습니까? 1923년에 관동 대학살을 목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 제3자 변제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 애써 진상규명과 명예의 회복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러나 한나라 대통령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1923년의 관동 대학살은 엄연한 제노사이드입니다. 일본에도 학살의 증거가 많이 남아있고 미국과 유럽의 도서관에도 학살의 증거는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게도 매몰차게 나 몰라라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날이 갈수록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니 한미일 동맹체제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대통령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김씨 왕조는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되면 북한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게 되리라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북한을 지금처럼 다뤄서는 안 됩니다.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런 마당에 굳이 미국의 견해를 대변하듯이 전쟁 불사를 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북한이 도발하는 순간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쏜 미사일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남북한이 평화와 긴장의 관계를 장사하듯 주판화를 튀겨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일본을 동북아의 병창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순순히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관동 대학살과 분단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CR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